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요. 또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의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겠네요. 자,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농림어업 총조사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2006년도에 폐관했던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개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내 이슈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 중 3명은 나흘째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 개편에 맞춰서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원주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또 무료 경로 식당, 경로당 운영 재개 등이 또다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신원 시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노인층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를 노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재연장키로 했습니다. 대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개 기관 4,496명, 무료 경로 식당 7곳, 경로당이 452곳 등입니다. 올해 도내 주요 작물인 감자와 배추, 무 생산량이 전년과 대비해서 최대 2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월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주요 작물인 감자, 배추, 무 등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냉해와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또 같은 시기에 본인의 한 번씩 실시되죠. 농림어업 총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농림어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인데요. 원주시도 올해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원들을 모집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기획예산과의 이나연 통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농림어업 총조사 이게 어떤 조사입니까? 네, 농림어업 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규모, 지역별 분포, 경영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예전에는 농업업, 임업을 나누어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0년부터 세계 조사를 통합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의 실시 이유는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농림업 총조사는 농산어촌의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식량 자원 수급, 식량 안보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요? 또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조사는 농가, 인가, 어가의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조사가 됩니다. 조사 항목은 이제 경영주, 가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배 작물과 면적, 경영 형태, 유통 과정 등이 포함되고요. 농가와 인가는 54개 항목, 어가는 29개 항목입니다. 읍면 이장님께서 작성하시게 되는 지역조사표는 이제 1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그 조사된 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농촌 지역 맞춤형 정책에 활용되고요. 학계와 그 농림어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오늘까지 조사위원들을 모집한다고 이제 하는데요. 조사위원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2020 농림업 총조사는 인터넷 조사하고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조사 요원분들은 인터넷 조사에 참여가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서 방문 조사를 이제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응시 자격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응시 자격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스마트 기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조사위원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이 바로 이제 오늘인 거죠. 아, 네네. 원주시는 11월 2일부터 11월 9일 오늘까지 조사위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농림업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그리고 원주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조사 참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네.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조사는 2020 농림업 총조사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에 대상 가구에 농림업 총조사 안내문이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안내문에 있는 참여 번호를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문 면접 조사는 인터넷 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에 그 이후에 조사원이 방문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인터넷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사위원들의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고요. 또 실제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터넷 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고요. 방문 조사는 그 이후인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런 대면 접촉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우리 또 시민들의 또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참여 또 동료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2주 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 농림업 총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이 농촌의 정책 입안 그리고 지역개발 수립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어서 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간편하고 안전하게 인터넷 조사에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이나연 통계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시내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이 지난 2006년도에 폐관되어 있죠. 그리고 14년 만에 지난 8월입니다. 안녕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요. 또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시의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 군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 극장도 그런 또 군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또 많은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군요. 7일까지 나흘간 안녕 아카데미 행사가 이제 진행되었죠.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관 극장인데요. 지난 1963년부터 운영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2006년까지 운영되고 이후 폐관했습니다.
외부 모습과 함께 객석과 무대 등 내부 원형 모습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난 2006년 폐관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14년 만에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지난 8월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첫 행사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 행사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안녕 아카데미 행사는 유일하게 형태가 보존된 단관극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해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시네마 콘서트나 북토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의 원동은 홍보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극장은 영화관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겐 결혼식장이 되기도 했고 무대가 되기도 했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공연이나 뭐 교육 강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이 공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상상해 볼 수 있게끔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를 아카데미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옛날 그 감성 그대로 아카데미 극장에서 봐서 너무 좋았다라는 시민분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저희도 되게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옛날 향수도 자극이 돼서 되게 좋았고요. 그림책 만들기 같은 요즘의 컨텐츠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극장에서 기획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극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와 과거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극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안녕 아카데미는 이번 행사가 마지막이고요. 내년에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까? 네, 아카데미 건물의 1층과 2층을 모두 활용한 행사가 지난 7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오랜 세월 아카데미 극장에서 사용되던 영사기부터 폐관 당시의 매표소까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또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진 영화 상영관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영화 상영 외에도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던 공간으로 행사 기간 동안 추억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또 90년대 영화 포스터와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활동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갤러리 공간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 진행된 안녕 아카데미 첫 행사가 극장 내부를 공개하는 행사였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극장을 활용한 공연과 상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전시와 연극도 진행되며 아카데미 극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행사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류장에서 자주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 계속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 간판이 계속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성인이 돼서 대학 시절 때나 이럴 때 영화관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풍경들, 좌석 같은 거 그런 옛날 기분도 났고 지난 세대들한테는 그게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추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열려서 이게 세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모티브가 되니까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 14년 만에 또 시민들에게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개방된 것이겠습니다만은 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로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아카데미 극장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 사업에 도전 중인데요. 아카데미 극장이 오래된 유산으로 복원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 아카데미 극장을 되살리려는 원주시와 아카데미 극장 소유주의 협조로 아카데미 극장 매입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아카데미 극장을 원주시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원주시를 포함한 4개의 도시가 공모사업의 현장 평가를 받게 되고요. 12월 중 공모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주 간현관광지에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통합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가 간현관광지 정문 앞에 케이블카 탑승과 지역 특산물 쇼핑, 먹거리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통합 건축물을 조성합니다. 총 3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합 건축물은 케이블카 하부 탑승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 옷, 한지 전시 판매장 등이 들어서는데요. 원주시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이용객들이 먹거리와 관광상품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통합 건축물, 내륙 어종 자연체험관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 시설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 어종 자연체험관에는 전시 공간과 내수면 어종 공동 작업장, 다목적 교육실이 들어섭니다. 전시시설인 생태체험관은 쏘가리 아쿠아리움 및 자연체험관으로 구성되고요. 공동 작업장은 섬강의 내수면 어종을 1차 가공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친환경 첨단 그림 스마트 센터는 ICT 생태계 정보관, ICT 첨단 기술 정보관, 특수 영상관을 갖춘 시설인데요. 이 두 가지 새로운 관광 상품은 원주의 내륙 어종을 주제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복합 건축물을 이제 만들 예정인데 여기 시설들이 각자 좀 분산되어서 만들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통합해서 이런 또 시설을 한꺼번에 통합 건축물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또 투용자 심사에서도 최근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군데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원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오늘부터군요. 원주시와 원주세무서가 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이제 운영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세무서가 오늘부터 시청 1층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요. 통합민원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원주세무서에서 파견된 직원이 국세 관련 사업자 등록 신고와 휴폐업 신고, 소득금액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민원 처리를 위해 세무서와 시청 등을 별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이미 2018년도에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전국 확대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통합민원실은 2018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원주시가 더 주목받는 건 그동안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에 설치된 것과 달리 원주시는 양 기관이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례여서인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또 고용 침체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 원주 온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가 오늘 27일까지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2020년 원주 온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5일 시작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침체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채용 활성화와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심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된 가운데 삼양식품, 네오플랜, 진양제약, 인성메디칼 등 34개 우수기관이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와 생산, 사무, 연구, 디자인, 서비스 직종 등 총 17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온라인 접수가 끝난 뒤에는 1대1 심층 면접도 예정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접수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1대1 심층 면접이 진행됩니다. 심층 면접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면접 시간을 분산하고 인원도 제한할 방침인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